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끌어당김의 법칙에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극도로 부정적인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지 끌어당김의 법칙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만 오직 행복해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내가 지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 그것이 딱 명확하게 되었을 때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불편한 상황인 경우도 있고 불편한 말을 하는 사람, 불편한 일을 하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까 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상태에서 내가 행복한 상태가 되려면 어떤 조언을 받는 게 좋을까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딱 5분에서 10분 정도 불쾌하거나 불편한 일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느끼는 이런 부정적이고 기분 나쁜 감정의 대부분은 다음에 그거를 곱씹고 또 곱씹고 하면서 이 추가적인 고통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실제 현실 속에서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하는 그 시간, 그보다 자기가 예전에 경험했던 부정적인 일을 생각하면서 소비하는 시간이 진짜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뿐만 아니라 과거 것까지 그냥 고구마 캐듯 다 캐갖고 와갖고 해서 끌어당김의 법칙에 집중을 하고 내가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기보다는 다시 또 캐고 또 캐고의 시간을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내가 주로 바라는 게 뭐였지? 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체험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바라는 게 뭐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내가 바라는 거가 뭔지를 생각하는데 시간을 대부분 보내게 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줄어들거나 제거되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삶에 있어서 내가 맞닥뜨리게 되는 어떤 부정적인 사건이나 사람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점점 더 줄어든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시달리고 있는 이런 경험들까지도 결국은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내가 나도 모르게 빨간색을 봤다면 빨간색이 반복해서 생기는데 빨간색이 싫다면 파란색을 계속 보면 파란색을 내 삶으로 계속 초대하는 것과 똑같죠. 여러분 삶에 있어서 맞닥뜨리게 되는 부정적인 순간들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때 중요한 게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 뭐였지? 내가 바라는 삶은 뭐였지? 이를 계속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대부분 줄어들거나 제거되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들이 더 이상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끌어당김의 법칙은 더 이상 그 체험을 당신에게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내가 잡고 있었던 부정적인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나 감정들이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느 순간 의식하지 않아도 내 삶에 가득해지는 시간들이 오는 거죠. 근데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막 끌어당기고 내가 원하는 현실을 막 다 만들고 내 삶에는 모든 싫은 게 하나도 없어 라고 하고 싶지만 예상치 않게 약간 회방꾼이네? 라는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도가 자꾸 방해를 받는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이 마음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고 삶을 변화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정화하고 명상하고 수련하고 다 했는데도 뭐가 이렇게 투투투투투 삶에 드러났을 때 내가 이거 해봐야 아무 소용없잖아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잠시뿐이다. 이것은 단지 잠시뿐이다. 지나가는 거야 라고 내 영혼에게 알려줘야 돼요. 내 영혼은 오랫동안
내 삶이 바뀌기를 바라고 내 삶이 바뀌고 싶어서 지금 내가 원하는 나다운 나로 사는 방법들을 계속 찾아가고 연습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존에 굉장히 익숙했던 곳을 떠나서 새로운 방향을 선택해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그때 이게 과연 소용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소용이 없게 느껴지는 거죠. 바퀴벌레 약을 다 뿌려서 바퀴벌레 약 하나 없어서 갑자기 하나가 딱 생기면 뭐야 이거 소용이 하나도 없잖아 라고 하면서 약 뿌리는 걸 중단하면 그때부터는 이것이 내 집인가 바퀴벌레 집인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때 이것은 잠시뿐이다. 나는 이 바퀴벌레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알고 있다. 이게 너무 싫어 미워 이렇다기보다는 이건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건 되게 잠시뿐이고 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알고 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명확해진다면 어떨까요? 내가 진짜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것들과 반대되는 생각들을 내가 더 이상 하지 않는다면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뭐구나 라고 명확하게 알고 느끼고 상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되는 것은 이건 단지 지나가는 생각이야 라고 해서 계속해서 나랑 분리해내는 거예요. 맞아 내가 오랜 시간 내 고구마 밭에 있었지. 근데 이제 나는 더 이상 고구마 밭에 가는 걸 선택하지 않아 라고 있는 사실은 그대로 인정하고 고구마 밭의 존재도 인정하지만 이제 나는 다른 쪽으로 시간을 써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내가 선택권이 있어? 내가 선택권이 있다고? 내가 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이런 것들을 아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선택할 수 있네. 내가 이제까지 해온 선택들의 합이 오늘의 나라면 오늘 내가 선택을 바꾸면 내일의 나는 달라질 수 있네 라고 조금씩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들에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일은 대단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위에 있는 것들에 영향력을 휩쓸리게 됩니다. 마트 갔을 때 나는 이거 사야지. 우리 애들은 되게 정확해요. 석류를 사야 돼요. 그리고 뭐 또 바나나를 사야 돼요. 혹은 돈가스를 사야 돼요. 이게 정확해요. 그래서 딱 그거를 너무나 필요로 해서 그걸 가져오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얘네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를 뭔지 알고 있고 의식적으로 거기에 집중을 하는구나. 되게 깨끗한 마음이구나.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뭐 사야지 라고 기억하고 들어갔다가 마트 들어가서 한 바퀴 돌면 잔뜩 들어있는데 내가 사려고 했던 그건 안 샀어. 이런 경험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내 삶에서 창조되기를 바란다면 이것들에게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인다는 건 이게 만약에 내 삶에서 펼쳐진다면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이걸 내가 가졌을 때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상상하고 내 삶에 녹아드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트에서 내가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잔뜩 사온 것처럼 주위에 있는 것들의 영향력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시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중에 중년이 된 아들이 어머니한테 막 화를 내잖아요. 나는 내 인생을 산 적이 한 번도 없다. 엄마가 시키는 대로 공부했고 학교 갔고 전공 선택했고 직장 취직했고 가라는 데 군대 갔고 결혼하라는 데 결혼하라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았는데 내 인생이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여다보지 않고 주위에 있는 어떤 영향력에 휩쓸린 예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굉장히 많은 K 장녀들이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수업들을 많이 듣고 했는데요. 제가 뭘 원할까요? 제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의외로 이 질문 하시는 분들이 연령대를 초월해서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거 그런 거를 나는 들어본 적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럴 때 이렇게 딱 의도를 세우는 거예요. 의식적 창조자가 되는 사람,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사람, 끌어당김의 법칙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싶어. 밤에 자기 전에 여러분의 잠재의식에게 이렇게 미션을 하나 주고 가는 거예요. 나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싶어 라고. 이렇게 생각과 말을 통해서 소망을 내보내게 되면 그것과 관련된 자료들을 보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회들이 끌어당겨지게 되고 선택할 만한 수많은 것들이 끌어당겨지게 됩니다. 힘들다라고 하는 순간들이 있을 땐 이걸 기억해야죠. 지나가는 거야. 이건 지나가는 거야. 이건 지나가고 있어. 내 삶은 바뀌고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내가 길을 잘못 들어도 내비게이션을 보고 다시 제자리로 가는 것처럼 찾아가는 방법인 거죠. 사람들은 나한테 무슨 선택권이 있어. 내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고? 라고 대부분 교육받아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나한테 뭐가 적절한 선택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라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연습을 통해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들을 통해서 천천히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기쁘네, 마음이 왠지 모르게 편안한데? 라고 한다면 이것이 적절하다는 뜻이고, 왠지 모르게 불편한데? 왠지 모르게 너무 힘든데? 라고 한다면 끌어당김의 법칙을 잘 활용할 수 없는 당신의 진짜 소원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당신이 소망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면 할수록 끌어당김의 법칙은 그러한 것들을 더 많이 움직여 오게 합니다. 에스더익스의 책들과 강의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저한테 도움이 됐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허용이라는 단어였어요. 내가 이걸 바래 라고 하면서 저의 패턴을 보니까 난 그때 이걸 받을 자격이 과연 있을까? 내가 이걸 원해도 될까? 라는 식으로 바로 취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애기 제가 하나 둘 낳고 이랬을 때는 벽에다가 허용이라고 단어를 허용하세요 라고 적어 놓은 적도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계속 아니야 라고 밀어내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이라도 바라고 소망하도록 자신을 허용하세요. 주로 당신이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만 생각하세요. 바라는 것을 생각할 때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좋은 감정을 느껴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실망감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을 때 그것들은 당신의 삶 속에 끌려오게 됩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가볼게요, 여러분. 감사해요. 다음에 또 만나요.